상당히 중요한 거죠. 부동산 규제 완화 풀렸다. 제초안 완화 1기 신도시법 내년 시행이라는 뉴스가 떴는데, 사실 이 뉴스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떴죠. 왜냐하면 사실 이 뉴스는 내년도 혹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특히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요, 지난 12월 8일 날 법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총선도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표심도 좀 얻으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합의해서 통과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통과가 됐느냐? 일단 제초안이라고 있죠. 재건축을 할 때 기존에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일정 정도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 그래서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가는 법이 제초안입니다. 줄여서 저희가 제초안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지금까지 재건축을 막는 3대 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완화되는 쪽으로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일단 재건축 분담금의 부담금이죠. 면제액 기준을 기존 3천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한 거, 그 다음에 부과 구간도 2천에서 5천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단지에 오래 거주하고 있으시던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재건축 투자 측면에서 단기 투자를 노리고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좀 오래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1주택인 경우, 특히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감면 혜택 조항이 신설됐답니다. 아마 제초안 감면이겠죠? 그래서 20년 이상 보유 시에는 그 제초안 초과이익의 70%를, 세금의 70%겠죠? 그 다음에 10년 이상, 9년 이상,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감면을 더해주는 거죠. 기존에 없던 거니까. 따라서 전체적으로도 면제 이익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거기에다가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혜택이 또 부과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건축하기가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날 8일날 이 제초안과 관련된 법만 통과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 1기 신도시 관련이죠. 근데 1기 신도시 문제는 결국은 재건축 문제란 말이에요. 즉 제초안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등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초안과 더불어서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을 갖다 막는, 아까 말했던 3대 난점 중에 또 다른 부분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완화하겠다, 요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재건축의 이익을 높이려면 용적률이 높아져야겠죠. 그 용적률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1기 신도시 재건축할 시기가 훨씬 지났죠. 이걸 더 그대로 뒀다가는 수도권에서는 주거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결국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법들이 다 통과된 것 같습니다. 결국 내년 1월부터는 재건축, 특히나 1기 신도시와 관련된 재건축들이 지난 시기와는 다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특별법 자체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짧게 실렸지만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상당히 재건축과 관련된 상황이죠. 결국 요거는 짧게 언급됐지만 이번 8일 법 개정을 통해서 재건축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 즉 재건축을 갖다가 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요소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초안이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제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은 올해부터 사실 좀 낮춰왔는데 결국 이것도 완벽하게 완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용적률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다만 1기 신도시의 문제는 뭐냐면 가구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막혀왔었죠.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앞으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수도권에만 해도 뭐 40만여 호다 뭐 말이 많거든요.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규모 어느 단지들을 어느 지구부터 시작할지를 갖다가 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즉 어느 지구, 어느 단지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계획들이 먼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별로 지자체가 다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들이 있는 다양한 지자체들이 있는데, 그 지자체들이 정비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한 선도직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기본 방침을 갖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내년 1월 이후로 이게 나올 것 같고요. 요게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스타트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기 신도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되게 많습니다. 또 일기 신도시 이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계, 즉 노원 상계지구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들이라든가 상당히 노후화된 단지들이 많아요. 서울 시내에도 그렇고 수도권에도. 그런 지구들과 모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많이 바뀔 수 있다. 그게 어느 방향이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 봐야 될 문제고요. 지속적으로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